자, 오늘은 교과서 38쪽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토끼전을 각색한 대본입니다. 자, 우리가 연극을 위한 대본을 희곡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끼와 자라 이야기를 연극을 위한 대본으로 각색해 놓았네요. 그러면 각색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각색은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어떤 이야기의 주제나 줄거리 등 큰 흐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다른 장르로 바꿔보는 것. 요것이 우리 각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르로 바꿀 때 이 각색가의 참신한 어떤 아이디어, 큰 뼈대만 살리고 나머지 것들은 조금 다양하게 유연하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토끼와 자라 들어가기 앞서서 갈래적인 특성 볼 건데 여러분 38쪽이나 아니면 그 앞에 36, 37쪽 여백에 필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글은요, 갈래적인 특성을 볼게요. 이 글의 갈래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무대 연출을 위한 대본, 희곡이다. 자, 토끼와 자라 이 글의 성격은요, 우리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교훈적이죠. 자, 어려운 일에 닥쳐도 토끼처럼 정신을 꾀를 쓰면 살아날 수 있다. 또는 이렇게 용왕처럼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라는 교훈적인 내용이 있어요. 우리 예전에 고전 이런 전래동화들은 대체로 이런 교훈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탕으로 해요. 또 하나는 비유적이다. 자, 빗대어서 설명하는 거 우리 빗대어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1학기 시 배우면서 우리 봤었어요. 나중에 다시 할게요. 세 번째, 주제는 뭐예요? 이 글의 주제는 안 봐도 이미 다 알기 때문에 용왕의 헛된 욕심. 자기 한번 살아보자고. 다른 생명의 어떤 생명을 해하면서까지 자기가 더 이렇게 오래 살고자 하는 욕심을 부리고 있죠. 반면에 이 용왕의 꾀에도 불구하고 욕심에도 불구하고 꾀를 내어서 위기를 모면하는 토끼의 이야기다. 자, 중요한 것은 4번인 것 같아요. 자, 이 글의 특징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인간은 사실은 동물 이야기가 아니죠. 인간은 동물에 빗대어서 진짜로 알고 싶은 것은 이 인간 세상의 이야기잖아요. 빗대어서 인간 사회를 풍자하고 있다. 풍자는 좀 이따 우리 익혀야겠네요. 두 번째,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과장되게 해서 인물의 말과 행동이 과장되게 표현해서 어쩌냐? 해악을 유발한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지금 새롭게 나온 용어들인 것 같아요. 해악이 뭔지, 풍자가 뭔지 알고 가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아래다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요, 중고등학교 고전 배울 때 문학에서는 빠질 수 없는 용어예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풍자가 무엇인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풍자와 해악 비슷한 용어인데요.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자,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 이렇게 고전 장르 나기 보면 이러한 특징이 많이 드러나는데 자, 웃음을 동반한 현실을 비판, 간접적으로 조금 지어볼까요?
비판은 비판인데 직접적인 비판이라기보다는 자, 돌려서 간접적이죠. 직접적이 아니라 돌려서 현실을 비판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해악도 마찬가지예요. 자, 일단 우스꽝스러워요.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단순히 우습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현실의 고단함이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포인트를 두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해악이 되고 하나는 풍자가 될 것 같아요. 일단 풍자를 먼저 보면 얘는요, 비판의 포인트를 먼저 둡니다.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요. 해악은 웃음에 더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자, 풍자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풍자는요, 간단하게 말한다면 여기 날카로움, 비판, 조롱, 날선, 비판. 키워드를 정리해 볼게요. 또는 현실의 부조리나 부도덕함을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비판한다. 이렇게 하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죠. 자, 쉽게 말하면 풍자와 해악은 웃으면서 돌려서 까는 거예요. 우리 용어로 해석해 본다면. 근데 풍자는 그 어떤 현실 어떤 부조리나 부도덕함 있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본다면 추미애 장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박근혜 게이트, 최순실 사건 이런 거 보면은 자기 자녀를 어때요? 돈을 많이 가진 부모 덕분에 대학도 그냥 들어가고 군대에서도 땡보직을 받잖아요. 이러한 현실 어떤 부조리나 부도덕함을 봤을 때 그것을 웃음기가 있다 굉장히 날카로운 조롱이 가득한 웃음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풍자예요. 우리 문학에서 찾아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면 탈춤이 있어요. 자, 탈춤에서 봉산탈춤 이런 것들이요. 여기서 보면 서민을 대표하는 말뚝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인물이 반대되는 양반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마 여러분이 중3 되시면 배우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웃어가면서 돌려가면서 이 양반을 계속 까요. 외모적인 것도 까고 걸음걸이도 까고 말장난도 하고 그러면서 이 양반의 어떤 조선시대 후기 무능력한 양반 있잖아요. 이미 화폐 중심으로 사인을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는데도 양반이랍시고 거드름을 피우는 양반은 흉내내면서 돌려서 까고 있어요. 이런 거는 웃음이 나긴 해요. 양반을 그 풍자하는 이렇게 흉내내는 모양새를 보면. 근데 따뜻하거나 이런 웃음은 전혀 아니죠. 풍자와 조롱의 웃음이다. 날카로운 웃음이다. 이런 것들이 풍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해악은 뭐냐면요. 해악은 요거와 조금 달라요. 날샘 비판은 아니에요. 자, 웃음이긴 웃음인데요. 연민이나 동정이 가는 웃음이에요. 또는 익살. 익살은요. 우스꽝스러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스꽝스러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흥부와 놀부, 흥부전이 나오죠. 흥부전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흥부가요. 너무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형님 댁에 가서 밥 좀 달라고 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형님의 부인이에요. 형수님이 밥은 안 주고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주걱으로 바쁘던 주걱으로 뺨을 때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풍자라면은 여기서 이 형수님을 굉장히 날선 비판. 자기 재산을 다 빼앗아서 살고 있는 요런 어떤 계층을 대변하는 요 사람들에게 대해서 조롱하거나 날석에 비판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흥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아이고, 내가 굉장히 배가 고팠는데 형수님, 그러면서 여기 주걱을 때렸을 때 얼굴에 묻어있는 밥풀 있잖아. 요거를 떼어놓으면서 밥풀을 먹으면서 다른 쪽 뺨도 때려달라고 이야기해요. 배가 고프니까 뜯어먹으면서. 근데 뜯어먹고 있는 이 홍보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웃음이 나요. 그러니까 요런 웃음. 근데 이제 현실을 드러내기도 하죠. 요런 웃음을 우리는 해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조금 한번 알아두고 가세요. 풍자와 해악. 둘 다 돌려서 웃으면서 까는 건데 풍자는 비판의 기능이 더 하고 해악은 웃음의 포인트를 더 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본문 같이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 우리가 희곡의 어떤 구성부인 3요소에 대해서 봤을 때 해설과 대사와 지시문이 필요하다라고 봤었죠. 자, 내용을 다 훑어보진 않을 거예요. 자, 그 이야기의 첫 희곡은 막과 장으로 나뉘잖아요. 근데 그 장마다의 공간적인 배경이 다 달라져요. 이를테면 여기 보세요. 자, 등장인물은 토끼부터 도루묵까지 필요하고요. 장소는 궁궐 속이다. 그리고 인물들은 어떤 배경, 무대 장치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거는 전반적으로 통틀어서 여기는 자, 해설에 해당된다. 자, 여기 보시면 등장인물 나오죠? 장소 나오죠? 네, 무대 장치 이야기는 여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네요. 용왕이 있는 용궁이다. 화려한 궁전이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화려한 궁전을 보고 연출가는 무대에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무대를 연출해줘야 되겠네요. 자, 막이 오르면서 용왕이 의자에 앉아 있고요. 자, 용왕의 부름을 받고 분부를 기다리고 있는 신하들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용왕이 야단을 치면서 호통을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죠. 아직도 아프다. 근데 가로한 이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뭐라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을 지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데서는 지시문이라고도 합니다. 둘 다 같은 용어예요. 이게 뭐지? 라고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여기서는요. 지시문은요. 동작 지시문이 있고요. 무대를 연출해달라는 무대 디자인이 있잖아요. 여기는 어때요? 내가 좀 그 야단치듯이 행동하라라는 사인이겠죠. 그래서 얘는 행동 지시문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제 고등어나 여타의 신하들이 쫙 나옵니다. 황공 소리 듣기도 싫다 이러면서 황공이고 무지고 내 병을 깔끔하게 나을 수 있는 묘수나 찾아놔라 라고.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용왕이 병에 걸려서 이제 갈등, 신하들 간의 갈등, 또 토끼와의 갈등이 이제 벌어지게 되겠죠. 그랬더니 꼴뚜기라는 녀석이 나타나서 자, 본인도 어패류면서 어패류가 약초보다는 어패류가 나은 줄 압니다라고 했더니 신하들이 난리가 났겠죠. 자기들 중에 누군가를 잡아먹으라는 이야기. 자, 물고기 너희를 먹으라고 용왕이 놀라서 구역질을 하는데요. 와, 신하들이 깜짝 놀라서 꼴뚜기를 두들겨 패요. 이런 장면들 볼게요. 굉장히 과장되게 표현되고 있죠. 이따가 통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용왕의 태도나 신하들의 태도 자체도 과장되어 있어요. 자, 뱀장어가요. 이제 꼴뚜기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야, 너 진짜 어물점 망신은 꼴뚜기가 다 시킨다더니 라고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자, 속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속담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어물점 말지. 자, 생선을 어패류를 파고 있는 데를 말하죠. 어물전이란 그런 시장을 말해요. 가게인데요. 그 중에서 망신을 그러니까 어패류의 모든 망신을 꼴뚜기가 시킨다. 이거는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자, 지질이 못난 사람일수록 같이 하고 있는 동료들을 다 망신시키다라는 즉 정말 볼품없는 그 꼴뚜기가
용궁에 살고 있는 다른 어패들의 망신까지 다 시킨다. 욕을 먹나 대체. 이제 이렇게 핀잔을 하고 조롱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분해서 자, 예로부터 뱀장어가 몸에 좋고 기력이 살아난다는 명약으로 알려져 있소이다. 이렇게 서로 이제 물고 물리는 관계예요. 꼴뚜기가 이렇게 이야기는 뱀장어가 꼴뚜기를 이제 비난을 하고, 꼴뚜기는 그랬더니 뱀장어가 몸에 좋다고 이제 얘를 먹어보라는 거죠. 이렇게 갈등을 물고 물리 연쇄적으로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뱀장어가 황당해서 이런 것들은 다 동작 지시문입니다. 자, 여기도 동작 지시문. 자, 저는요 약이 될 게 없습니다. 다이어트 중이에요. 제 사촌 전기뱀장어가 어떨런지요? 라고 이제 전기뱀장어를 추천하죠. 근데 전기뱀장어는 또 얘랑 갈등 관계가 되겠네요. 이 의리 없는 사촌을 봤나. 저는 전기가 올라서 저보다는 도루묵이 좋습니다. 도루묵이 또 이제 신하들 간에 계속 갈등, 서로 안 잡혀 먹이려고 너무 이제 황당해서 제 이름이 왜 도루묵인 줄 아십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원래 이름 묵고기였는데 임금이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금어라고 했다. 그런데 다시 어느 날 먹어봤더니, 전쟁이 끝나고 먹어봤더니, 전쟁 때 이제 먹을 게 뒤에 있을 때니까요. 맛대가리가 없어서 이놈 이름을 도로묵어라고 해라 라고 해서 도루묵이라고 된다. 그래서 도루묵의 이름 유래를 들어서 이 유래 자체가 굉장히 어때요? 익살스럽죠. 신하들의 행동이 과장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속담을 인용하고 이름의 유래를 든 부분이 익살스럽기도 하네요. 저는 먹어보나 마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등어가 어떨런지라고 이야기했어요. 고등어도 황당할 노릇이겠죠. 저는 등 푸른 생선이어서 머리를 좋게 하지 저는 너무 비려요. 그러면서 킁킁 냄새까지 좀 맡아보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다가가서 또 실제로 용왕이 권위 없게 냄새를 맡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을 찡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들 이렇게 막 붕괴를 대고 있는 사이에 이제 문어에 대해서 고등어가 또 이제 살짝 토스를 하죠. 문어가 맛있을 줄 아옵니다 라고 했더니 문어가 뭐라고 얘기해. 저는 머리칼이 없는 생선이어서요. 약효가 없어요. 전 내 머리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말을 이제 헛나오기까지 하죠. 비닐이 아니라 비늘이에요. 비늘. 이렇게 이제 허둥지둥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서 누굴 추천해요? 문어는 또 자라를 이야기하죠. 그때 자라가요. 말을 더듬으면서 황당해서 자라가 아니라 소뚜껑. 저는 이제 등껍질이 딱딱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자라목을 축축 늘어지는 소리 좀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짐승의 간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용왕이 도끼 에라이 망친다 아니고 요 장면 볼게요. 이거 아재 개그죠 사실. 나 이런 부분을 언어 유희라고 해요. 자, 말장난. 연극을 할 때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재미나게 살려야겠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까 배웠던 익살, 즉 해악이 드러나는 이 부분은요. 그리고 지금 지문을 읽어내니까 재미가 없는데 연극을 할 때는 조금 배우들이 맛깔나게 재미있게 표현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귀가 뾰족뾰족하게 생기고 엉금엉금 하며 꼬꼬마 동산에서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얘를 데려오도록 해라 라고 했더니 보면 이제 자라가 자기가 모면하려고 토끼 이야기를 들었는데 좋다 그럼 네가 가서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제시를 하죠. 자, 판소리 수군가에서 무트로 나오는 소리 한 대목을 틀어줍니다. 이런 것도 해설이겠죠. 노랫소리에 맞춰서 이제 올라가는 장면. 여기까지가 이 대본에서의 발단. 인물이 소개되고 갈등의 실마리가 제시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서서히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